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일반인이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돼서 수익을 엄청나게 얻고 싶었으면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연락처를 엄청나게 노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겠죠.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부가 이제 헛소리들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스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 고등학생인데 보통 이런 거예요. 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로 가려고 했더니 취업이 안 돼서 이과 쪽 직업을 조금 알아봤는데 뭐 공학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러면서 보건 계열을 좀 잡아갖고 오세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5등급 체제가 나오니까 3등급이라는 숫자를 많이 오인하시는데 고교학점제 이전의 3등급하고 지금의 3등급은 어떤 차이냐면 고교학점제 이전의 3등급은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티슈로 하나 꺼냈어요. 이렇게 막 꺼냈어. 요게 지금 딱 꺼냈죠. 요거를 다시 집어넣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지금 쓸 때도 마땅히 없이 꺼냈잖아요. 제가 맞죠? 3등급이면 뭐 지방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직어국도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정시까지 가보면 좀 답이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특히나 이과에서. 문과에서는 또 많이 답이 없었고. 근데 지금의 3등급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를 닦고 그 다음에 뭐 얼굴도 목도 닦고 아재처럼 막 느크크처럼 막 땀 닦고 막 다 닦은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거 퍼센테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4, 5등급은 뭐 숨 쉬지 마 이 새끼들아 아주 그냥 어디서 공부의 기육도 얘기하지 마 너네는 그 공부가 빌공짜냐 빌공짜 아주 그냥 대가리가 텅텅 비었어 아주 그냥 무슨 대학교를 가 이 새끼들아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셔 이거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또 특히 그러세요. 같은 3등급인 줄 알아. 절대 다른 겁니다. 첫째 때 3등급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어떻게 비벼본 애들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2등급 어떻게 초반부에 있는 애들이 3등급이었고 지금은 뭐냐면 공부를 진짜로 안 한 거예요. 그것도 1학년인데 2학년 가서 3등급 그것도 초반에 있으면 좀 어떻게 얘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봤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준비가 덜 됐다는 사인이고 제가 이 말을 하면 공부를 때려쳐 이 얘기가 아니야. 무시받았다고 여기서 뭐 댓글로 뭐 싸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댓글은 똥 싸듯이 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는 범법자들은 저기 유튜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줘요. 소송을 걸면. 근데 아저씨가 그런 정도의 소송을 걸 비용이 충분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싸지르지 말고 우선은 그냥 촛불 같은 삶을 살아 세상을 밝히는 꺼지라고. 그러니까 자 학부모님들도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 뭐냐면 얘네들이 현실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직업 하나 설정하고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물리를 해야 돼요, 뭐 화학을 해야 돼요, 뭐 생명을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 채널을 뭐 항상 보시는 분들이야 잘 아는데 3학년 1학기까지 과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 경영 쪽으로 간다고 문과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미적까지 해야 돼요. 미적 개념 모르면 경제경영 수업을 못 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경제 수업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못 들어요. 지금 안 해놓으면 끝까지 안 합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때 할 걸 그랬는데 라고 할 때 할 걸 그랬는데 껄무새가 된다고. 껄무새. 언제 하는데. 애들은 밀어주면 절대 준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취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학과 거기에 가는 애들은 자기 적성에 맞아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노력해서 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노력해서 가는 거지. 의욕 갖고 막 지금부터 열심히 저는 할 거거든요. 제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지껏 네가 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 말하면은 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저놈의 학원은 보내면 안 되겠다. 원장이 애 상처 입혀가지고 우리 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만두겠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죠. 예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세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좋지.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와가지고 깝치고. 여기 지금 인스타가 댓글 맛집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중에서도 요즘에 인플루언서 얘기를 제가 왜 꺼냈겠어요. 앞쪽에 인플루언서로 똥 싸지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21일 날 인스타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쇼츠하고 릴스를 풀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 소중하죠. 근데 네 새끼만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너네 새끼도 다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남의 애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게 해야지. 애한테 비유 다 맞춰주고 해주는 거 다 해주면은 안 된다. 지가 뭐라도 된 줄 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뭐라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저와 뜻을 맞게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뭐 이득을 얻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 학원 제대로 그래도 앞으로 한 15년 20년 운영하는 게 목표니까 롱런 하려고 제가 그래가지고 인스타에다가 그 얘기 했잖아. 여기서 나를 지정해가지고 개소리를 씨부리면 제가 어떻게 한다? 금융치료 시계 들어간다.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야. 근데 거기에 긁혀서 나를 지정해서 나를 비유해서 우리 업체를 언급을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에 들어가 이 빠가살이더라. 그러면서 뭐 문과를 가서 법대를 간다고 까불쳐 이 새끼들아. 금융치료 시계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잘 보세요. SK님께서 인스타요. 금융치료 시계 해주세요. 크크. 댓글을 남겼어요. 또 추가로. 요즘 학부모 인플루언서 어머니가 여기서는 조금 센 말 썼어. 나타나서 뭐라는 줄 아나요? 우리 애 틀린다. 선생님이 대신 써줘요. 이럽니다. 진짜 저 세상 충격이었음. 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대신 욕바지 해주시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 애 틀린 것도 선생님이 써요. 어머님들 제가 채점할 때 어머님들이 직접 채점하지 말라니까. 어머님 채점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그러면 애가 채점할 때 딴짓 할까봐 아니요 어머니 보는 앞에서 답안지 피고 채점하라고 하세요. 왜 채점을 어머니가 해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저보고 하는 말이 애들 숙제 채점을 어떻게 주냐. 초등부 학원에서부터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인원 얼마 안 되면 보는 앞에서 채점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 티난다니까. 지금도 고1에 어떤 애 숙제 대충 해가지고 다 뺏겨면 다 티났어.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야. 그 어머니랑 애랑. 맞아요 걔예요. 내가 이런 추잡한 집 너 나한테 한두 달 배운 애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돼서 이런 추잡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친구한테 물어봤다 그랬는데 너 진짜 다음번에 그럼 진짜 개망신 줄 알아. 주변 눈치는 오지게 봐 또. 어머니 혹시나 애가 갑자기 학원 안 간다 그러면 걔예요 걔. 그 새끼라고. 왜 채점을 해줘. 어머니가 채점하는 뭐 시녀야?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채점은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쓰는 거고. 어떤 사람 여기다 써놨네. 욕은 하지 마세요. 그냥 네가 듣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여기 쓰는 거 개새마리 18cm 산 넘어 새끼 뭐 이런 거야. 그 말하는 쌍 뭐 이런 게 아니라 산 넘어 새끼 개새마리 18cm 3단 변신 욕을 쓴 적이 없어. 새끼 짐승이 낳아놓은 아주 미성숙한 짐승 그게 새끼. 여기 보니까 DAN님께서 전 가끔 영상 보다가 아이가 들었으면 해서 아이한테 영상 보내면 아이도 영상 보고 하는 말이 맞는 말씀 하신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막 응원해 주신다고 여기 막 써놨는데 어떤 분은 유님께서 YOO님께서 전 우연히 선생님 영상 보고 개그맨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왜 들을 때마다 즐겁죠? 남편도 아이도 들으라고 일부러 주말에 크게 볼륨 올리고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 얘기를 한 이유가 저 따위가 뭐라고 뭐 학원 강사 나부랭이 학원 강사 나부랭이 여기도 어떤 그 의대 다닌다고 지 프로필에 써놓은 애 있어요. 본과 1학년 이렇게 써놓으면서 자기 이름 딱 써놓고 학원 강사가 뭐 유의미한 학습 능력이 있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뭐 더 뉴튼 에듀 강사님들이 저는 최고의 강사님인 줄 알았는데 경고 먹었거든. 그 명예훼손으로 금융치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크크크 써놨는데 인성을 겁나 빻았어. 이런 애들 보면. 얘가 의대면 더 문제고요. 왜냐면 제 제자들 중에서도 하필 그날 의대에 가 있는 애가 몇 번 왔는데 저 쉴 때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뒤에서 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대 간 애들 얘기하면서 이 댓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의대생이 접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멋있게 나타나더라고요. 멋있는 자식. 예. 항상 말하지만 그 친구들 참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 너무 이뻤어요. 올해는 바빠서 거의 못 올 것 같다면서 얼굴 한번 꼭 비치더라고.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의대를 떠나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은 그렇게 꼬박꼬박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의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얼굴 다 가리고 본인 그 이름 써놓은 것도 저는 개그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의대라고 할지언정 그 정도 인성을 갖고 뭐를 한다고 꼴값을 에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주접을 떨었다가 또 큰일 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에 왜 그 되게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막 이렇게 음주운전한 다음에 사고를 냈는데 그 시신을 유기했어.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80년도에. 근데 그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그게 파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매장당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안 지우고 그대로 버팅기고 있어요. 그럼 언젠간 재수없으면 너 파묘돼요 그거.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 학교 다닌다고 치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은 멍청한 거지. 모르겠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지우거든요. 본인이 한 말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록이 남을 거고 본인도 같이 기록이 남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보면은 이렇게 N, U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뚝 해가지고 데이터 값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탈퇴하거나 계정을 삭제했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사라지는 애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성질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인플루언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관돼서 가끔 보긴 하는데 중학생이나 뭐 모르겠어요.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이제 자퇴가 없으니까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이 조금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풀 메이크업하고 아니면 학교 그만두고 뭐 자퇴한 애들이 자기가 이제 재밌으라고 컨텐츠 만들면서 그러고 있고 어떤 애는 자기가 컨텐츠 만들 거라 그러면서 자퇴하는 영상을 올려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것이다.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거든. 저도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데 저랑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님들 제가 매일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는 보거든요. 걔네들이 말하는 성공은 그걸로 이제 사실상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이에 대한 하소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올렸는데 인플루언서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올릴 때 보면 자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보통 엄마들이 인플루언서를 많이 하니까 자녀가 상태가 막 공부를 거의 막 빠았어. 근데 뭐 바라는 건 없으셔. 내가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마치 이해해줘야 되는 것 마냥 이제 막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동조하면서 같이 붙어. 보면은 좀 아닌 것들도 있거든. 막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누가 나았어 가냐 누가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오는데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또 그걸 올렸다 긁혀가지고 그런 내용을 올릴 때는 조금 욕먹을 각오는 하셔야 돼요. 물론 나보다 이제 그 팬층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인플루언서 아니고 그분들은 인플루언서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뭔가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요구되는 게. 이해가시죠? 그 자식들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 제가 그래서 제 주변을 함부로 노출 안 시키는 이유가 주변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또한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 연예인급의 어떤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 노출됐다가 저번에 보니까 뭐 개를 갖다가 바깥에 야외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거 갖고도 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강아지 학대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함부로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무조건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 그다음에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 중간에 접거나 사라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그런 허황된 꿈을 막 꿀 수가 있단 말이야. 5만 명 넘어가면 제가 인스타가 한 5만 명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악귀 새끼죠. 제가 누가 그랬던데 악귀라고. 왜냐하면 제가 마파를 하나도 안 했어요. 팔로잉이 제로야. 저는 팔로워만 있고 팔로잉이 제로인데 일방적인 어떤 강요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죠.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보고서도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로 성공한다는 게 유튜버로 유의미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를 오버해서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업로드 속도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양을 업로드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애가 꾸준한가? 그건 또 아니잖아. 거기다가 저는 지금 재료비가 안 들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내용이나 제가 아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검색하면 학원이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8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어떤 영상들이 쭉 있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있는 거야. 거의 1400개 정도 영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쇼폰까지. 그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신 분들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뭔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왜냐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생각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극도의 불쾌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한다고 회사 때려친 애가 있어요. 애라고 하면 웃기죠. 이렇게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회사 때려진 노인 새끼가 있어요. 근데 걔 또한 지금 조회수 한 저번에 6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80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통은 한 2만 명이 넘어가는 유튜버라고 하면 영상을 거의 매일 올려서 하루 평균 조회수가 4천 정도는 나와야 4천 정도 유의미하게 나오고 반응을 보여야 그리고 주제에 따라 또 1000 조회수마다의 그 광고 단가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분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알려줘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 정도가 조회수 수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월급도 천차만별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영상을 만들려면 매일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고 매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만큼의 꾸준함과 그만큼의 또 편집 스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15분짜리 하나를 편집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회사에서 이제 편집자들을 좀 보다 보면 저는 엄청 빨라요. 지금 생각보다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라가지고 제가 보통은 기획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한 20-3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썸네일까지 완료해서 업로딩.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보통은 일반 사람이면 이런 작업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8시간을 꼬박 써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 이게 성공일까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자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변기에 라면 헹궈가지고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이제 신고당하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재들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슈들을 건드렸을 때는 문제가 되고 저한테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떤 걸 올려야 되고 어떤 걸 뭐 해야 되고 근데 혹시나 제 얼굴을 노출을 시키는 게 나을까요? 안 노출시키는 게 나을까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올려도 조회수 1, 2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를 100개를 만들어서 그냥 업로딩을 시키고 나서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언젠간 알고리즘 밀어주는 거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이러면 채널 다시 파야 돼요. 이런 건 아니라고. 제 채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 그 알고리즘이 자기가 누군지 알 때까지 영상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왜 애들 보면은 지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진상 피우는 거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인생은 결국엔 끈기다. 근데 그럴 정도면 저 같으면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애들 설득할 때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어떤 새끼들은 뭐 희한한 거 한다 그러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거기서 성공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그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데까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 새끼들한테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까지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걔네들이 말하는 그런 거를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운이 따라야 된다라는 걸 조금 인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적 그만 싸고 우선은 생계부터 챙깁시다. 공부부터 해 이 새끼들아. 영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 새끼들이 가끔 있는데 그럼 대학도 못 나오면 뭐 할 거냐 너? 어차피 5년 안에 노동시장은 멸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로봇하고 인공지능 나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해서 그나마 대학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비벼봐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해. 개소리 그만하고.